지금 50대, 60대 고령 인구가 최근 들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들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에서 월배당 ETF는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ETF죠. 네. 월배당 ETF라는 게 커버더콜 전략이라고 해서 그 상품의 특성을 보면 상방은 막혀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월배당 ETF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리밋이 걸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수익에. 네. 대신에 배당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수 네.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하락폭을 살짝은 막아주기는 하지만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을 잃을 수 있을 뿐더러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게 유지될지에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대신에 하방이 막혀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봤을 때 채권이 있겠죠. 5년물, 3년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나도 엔잡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현실은 내가 하고 있는 본업에도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본업과 투자의 조화를 통해서 그 양쪽에서 정말 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투자 관련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물결 문성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의사를 병행하고 있는 만 29세 의사 문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20대, 만 29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본업은 의사로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투자도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책까지 내셨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도 꽤 성공적인 이런 수익을 거두고 계신 건데, 사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투자 공부까지 같이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본과 3학년 때였습니다. 본과 3학년 때부터는 병원에 실습을 돌게 됩니다. 네. 병원에 실습을 돌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병원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 레지던트나 뭐 전공의 선배님들부터 교수님들도 많이 뵙게 되고, 또 따로 개원한 선생님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제 미래가 아무래도 그런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의 삶이 어떤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미래도 상상해 보았는데요. 선배님들이랑 이 교수님들이 삶이 매우 이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는 이 시간이 되게 팍팍하고 많이들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을 챙길 시간도 별로 없어 보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건강을 챙길 시간도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을 챙기기는 하지만 자신은 이제 건강검진 받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원한 선배님들도 보시면은 개원가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365일 이렇게 매일 진료하는 병원도 점점 늘고 있고, 이제 새벽 1~2시까지도 진료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앞날이 창창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 시간이 많이 없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고, 병원 사업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의사에 매우 의존하게 되는 사업 구조라서 그렇죠. 그 환자 한 명 한 명 진료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 의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 구조에서 이거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본과 3학년 때는 그냥 재테크,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혜택이 좋은 카드 뭐 이런 것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부동산은 임장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주식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점점 더 주식 쪽으로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블로그에 보면은 이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ETF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이유와 또 실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국내 주식은 초반에는 했었는데 네. 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왜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국내 주식을 많이는 하지만 네. 굳이 이 수많은 나라의 주식들 중에 국내 주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었고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을 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작기도 하고 이 미국이 제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크기도 하고 자본시장도 매우 성숙해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주식 기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수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찾는 건데 꽤 이상적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수익이 성과가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이나 뭐 그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이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사주를 뭐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공부하는 대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만큼 주가도 정직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주식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시가총액이 크면은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다 네, 우리나라보다는 AI 관련해서. 네, 미국이 다 선도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서 이 시가총액이 작은 우리나라는 그 거대한 흐름에는 조금 왜곡되는 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는 말씀하신 이유로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 주식도 이제 개별 주식이 있고 ETF가 있잖아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ETF에 이게 뭉뚱그려서 투자하는 게 나을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사실 저는 이 투자 철학을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예측 가능한 것들에 투자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이런 빅테크에 투자하는 건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 하나하나에 투자하다 보면 기업 하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접했을 때 기업 하나하나의 주가는 좀 불안정합니다. 다만 기업의 집합체를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 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좋은 ETF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좋은 ETF다라고 해도 최근에 너무 이제 계속해서 성장 가도만 달려온 그런 ETF라면 수익률이 계속 올라왔다면 아 그럼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ETF의 좋은 조건은 ETF 하나하나의 구성,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고 그 이외에 뭐 운영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ETF 나스닥 100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상승해 있다고는 생각은 하겠지만 네. 그래서 불안한 분들도 많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미국이 지속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승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 단기적으로 더 오른 면도 있지만 15년, 20년 이런 평균 전체 좀 긴 기간에서의 평균 수익률도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15% 내외이기 때문에 매우 큽니다. S&P 500도 한 7, 8%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코스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성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는 그거에만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 15%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15년, 20년 동안 이 수익률이 15%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이 매우 성숙해 있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흐름을 미국 기업들이 선도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로 봤을 때에도 아주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전 연령대별로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 예.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예, 말씀이신데. 거의 직사각형처럼 되어 있어서 어. 이 인구 구조만 봤을 때에도 네.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역삼각형 모양이죠. 네. 그래서 고령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겪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또 대치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어. 그런 면들에서 이 중국도 이 생산성에 관련한 많은 고민들을 겪고 있는데 아주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10%, 15%그 이상까지도 연평균 상승률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고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조금 우려는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작가님이 출연하신 영상들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배당 ETF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월배당이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월배당에 관심 있을 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 피라미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50대, 60대 고령 인구가 최근 들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란 만 65세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 네. 그 인구의 비중이 20%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은퇴하는 사람들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렇죠. 거겠죠. 네. 예를 들어 20대, 30대부터 한 40대는 근로소득으로 월급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월배당에는 크게 신경 쓸 요인이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 노후 대비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 이 고령 인구 은퇴에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이 월배당에 관심을 가질 텐데요. 네. 이런 인구들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에서 월배당 ETF는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ETF죠. 네, 달콤하죠. 네. 하지만 월배당 ETF는 이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이 3%, 4%가 아니라 고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가 많은데요. 이 목돈이 적더라도 월마다 들어오는 현금이 꽤 많은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월배당 ETF는 역사가 짧습니다. 일단 역사가 짧아서 매달 한 10%, 8%씩 주는 이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것이 검증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월배당 ETF라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그 상품의 특성을 보면 상방은 막혀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월배당 ETF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아, 그러니까 리밋이 걸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수익에. 네. 대신에 배당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수 네.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하락폭을 살짝은 막아주기는 하지만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을 잃을 수 있을 뿐더러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게 유지될지에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꼭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거기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원금이 크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고 배당이 끊기면은 이 생활이라는 것들이 매우 흔들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하방이 막혀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하방이 지금은 이 월배당 ETF는 뚫려 있어서 문제인 건데 네.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 자체가 하방이 막혀 있으면은 조금 나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봤을 때 채권이 있겠죠. 채권은 20년물 미국채에 투자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20년물은 꽤 변동성이 큽니다. 20년물은. 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오일 쇼크급으로 엄청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데 20년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요. 대신에 만기가 짧아질수록 변동성은 낮아집니다. 한 8년물, 10년물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 이제 한 5년물, 3년물은 고점 대비 한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5년물, 3년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게 샤이 ETF라고 SHY ETF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투자할 만은 합니다. 그것도 월배당 ETF고 네. 그거는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2002년에 상장되어서 지금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대신에 배당 수익률은 한 3%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다른 ETF들보다는 배당 수익률은 높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 정도의 이제 채권 ETF 하방이 막혀 있는 것들은 투자를 할 만한데 나머지는 월배당 ETF든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